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정현 소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평가할 때, 가치를 평가할 때 뭘 주로 보십니까? 되게 PER, 퍼나 PBR을 많이 보시죠. 또는 이제 ROE 같은 경우 정도 이제 많이 봅니다. 근데 사실 생소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가끔 이제 들어보신 분도 계시지만은 PEG, 뭐 PEG라고도 하고요. 이 PEG 개념으로 일반 그 증권 애널리스트가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도 많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피터 리치 같은 경우는 그걸 많이 쓰기도 했고요. 최근에 기관들의 평가에도 이 PEG 개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PEG 개념이 뭐고 그것이 과연 유용한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 한번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네. 자, 펄을 잊고 PEG를 보라. 고평가주가 더 오르는 이유. 얼마 안 됐죠? 지난 11월 9일 날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퍼가 절대적인 기준인 줄 알았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PEG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많이 급등을 한 뭐 제약바이오주들이 조정을 받았다가 요즘 다시 치고 올라왔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한미약품이 크게 치고 나가면서 펄을 잊고 PEG를 보자 이런 건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PEG 과연 뭔가 우리가 개념으로 보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네. 자, 펄은 사실 그 수익성만을 본 거잖아요. 수익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수익성의 잣대를 맞추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첨가해서 성장성까지 가미한 게 PEG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성을 보는, 그러니까 수익성에다가 성장성까지 가미해서 본다면 그 한 기업의 주가를 적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바로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펄을 EPS 증가율로 나눠주면 됩니다. 네, 퍼가 나온 것을 EPS 증가율로 대개 나눠주면 되는데 그 EPS 증가율은 대개 한 3년 내지 4년, 혹자들은 이제 5년 정도의 EPS 평균치, 예상 평균치죠. 그렇게 분모에 집어넣는 그런 측면입니다. 공식 나오죠? 연간 EPS 증가율분의 퍼. 근데 이 연간 EPS 증가율은 통상적으로 공식적으로는 대개 한 3 내지 4년 정도의 EPS의 예상치의 평균치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원래 PEG 공식의 원안이에요. 근데 이거는 조금은 우리가 실전 매매에서는 좀 바꿔가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PEG를 제일 많이 사용했던 분은 바로 그 피터 린치죠. 네, 피터 린치입니다. 성장주 쪽에 모멘텀을 가장 크게 봤던 피터 린치 같은 경우가 주로 이 PEG를 많이 썼습니다. 자, 보시면은 PEG 같은 경우 피터 린치가 많이 썼는데 되게 이분이 뭐 잘 아시다시피 연평균 수익률이 한 29% 정도 나왔죠. 그리고 13년간 2700% 수익률. 블랙 먼데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면은 대단한 겁니다.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연평균 수익률 20% 정도 수준이죠. 그걸 보면은 대단했던 것이 역시 피터 린치로 알 수 있는데 이 피터 린치가 바로 PEG를 썼다는 거죠. 자, 기사 한번 볼까요? 피터 린치가 13년 동안 누적 수익률 2700%. 근데 이 피터 린치가 이 주가 수익성, 성장성 비율, PEG를 사용했던 것이 키포인트고, 자, 그러하기 때문에 PEG는 유용한 지표가 아니겠는가?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피터 린치가 그렇다면 어떤 걸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했느냐 한번 보면은요, 대개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 중에 여기서 말씀드린 PEG, 대개 그 비율이 0.5배 이하짜리를 주로 많이 선택을 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 PEG의 절대 기준이라는 것이 꼭 0.5 이하로 내려가야 옳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대개 1 이하는 괜찮고 되게 뭐 1 이상은 조금 불리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절대적인 기준은 주관적인 가치 잣대에 따라서 이제 평가하기 나름입니다.
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피터 린치도 이런 부분을 썼기 때문에 자, 이런 PEG는 사용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충분히 이제 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PEG 공식이 연평균 수익률분의 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3 내지 5년치라고 말씀드렸죠. 3 내지 4년 또는 5년치 대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 미래 EPS 예상치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확실히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는 기준 공식은 12개월 선행 EPS 증가율분의 12개월 선행 퍼. 요 정도로 봐서 실전에서 응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실제로 1년 뒤에 EPS 증가율이나 선행 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뢰가 갈만하죠. 신뢰가 갈만한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기준으로 이 부분을 사용해야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인트로 기사에서 나왔었던 주요 종목 그 기사에서 주요 종목들의 PEG나 PER을 제시한 표가 있어요. 한번 보면 이거죠. 주요 종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는 263배의 퍼지만은 PEG로 따지면은 6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역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었던 것이다. 이렇게 PEG를 응용을 하는 분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게 그렇다고 한다면은 성장주들이 되게 이 PEG가 되게 낮고 퍼는 높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주의 주가 상승 요인에 대한 합리화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주 쪽도 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되게 화장품주도 아모레 주의 같은 경우도 39배지만은 한 1.4배 정도의 PEG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우리가 아모레지 같은 경우가 올랐었던 데 따른 합당한 근거가 마련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PEG를 상당히 좋게 볼 수 있는데 금년도 그 6월에 PEG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었죠. 한번 보시면 계속 오르는 고평가 종목 PEG 보니 이유 있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PEG가 낮기 때문에 계속 올랐던 게 맞다 이거죠. 그래서 아모레주나 뭐 아모레 퍼시픽 뭐 이런 종목들의 급등을 했던 원인을 바로 이 낮은 PEG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기사가 금년도 6월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6, 7월 달에 이 종목들은 피크를 쳤죠. 그리고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퍼 개념으로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뭐 PEG나 또는 PSR이라는 것도 있죠. 이런 개념의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많이 오른 주가를 합리화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경계의 눈초리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나오면은 그 얘기가 나오면은 PEG 또는 PSR 얘기가 나오면은 자, 이거 버블이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은 유념하셔야 될 그럴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체크포인트 한번 보면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물론 이제 우리가 성장성까지 감안해서 수익성에다가 성장성까지 보완하는 지표이면 우리가 점수를 많이 줄 수 있다. 그리고 사실 퍼 같은 것이 과거 수치나 또는 좀 정적인 맛이 있잖아요. 근데 이 PEG는 좀 동적인 맛으로 미래 예상치까지 도입을 하는 거니까 그만큼 그런 측면에서 낮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미래 EPS 예측을 어느 누가 감히 맞추겠어요. 불과 1년 전에 EPS 예상치들도 점점 깎여가지고 내려온 게 요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EPS 예측치가 쉽게 예상한 것이 그 맞아떨어지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서는 기관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EPS 추정치나 그런 부분에서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그 이후는요. 아무래도 기관들마다 평가가 예상치가 틀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관마다 다른 평가 수치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개별 종목의 주가에 정확한 목표 주가를 예측을 할 수 있겠느냐는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상이한 업종 쪽에서는 비교하기는 좀 넌센스고 되게 유사 업종의 유사 기업 정도에는 적용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와 같은 그 실전형 PEG 기준 공식 말씀을 드렸죠.
이런 공식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수치를 응용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그거예요. 한 가지 기준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한 가지 기준으로 어떤 종목의 정확한 주가 목표가를 설정한다는 것은 무리수다. 항상 병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